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노라인입니다. 물리문제 해설 강의 37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361번 문제부터 370번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1번 문제 보시면 도플러 공식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것 또한 거의 확실하게 출제가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보기를 선택하는 문제인데요. 정답은 B번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도플러 앵글이 증가하게 되면 오히려 도플러 변이값은 적게 측정이 될 수 있겠죠. 워낙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도플러 공식을 바로 쓸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암기가 필요하다는 점, 이 부분 꼭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362번 문제 보겠습니다. 간단한 패턴의 문제여서 바로 정답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키스트 리미트를 잘 표현한 것은 어떤 건지 물어보고 있어요. 정답은 C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이키스트 리미트가 에리어싱 프리퀀시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있는 리미트를 넘어가게 되면 에리어싱이 발생할 수 있겠죠. 다음 밑에 있는 363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스펙트럼 분석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스펙트럼이 나올 때 X축과 Y축 그리고 Z축이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밝기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X축은 시간을 표현하게 되고 Y축은 속도, 그리고 Z축 같은 경우는 앰플리튜드,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D번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있는 앰플리튜드가 크기가 크면 클수록 밝기가 밝게 나타나게 되겠고요. 낮으면 낮을수록 어둡게 보여지는 것이 이 Z축의 특징이라는 것도 같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364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이러한 패턴도 꼭 출제가 되기 때문에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동맥 초음파 검사하고 있는데 45도 앵글로 에리어싱이 관찰이 되었대요. 그런데 여기 있는 것을 에리어싱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고르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에리어싱 개선과 상관이 없는 것을 고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문제를 끝까지 보고 어떤 것을 물어보는지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B번이고요. 하이패스 필터를 줄여주게 되면 오히려 에리어싱이 더 심해지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겠죠. 반면에 A번과 C번, D번과 E번 같은 경우는 에리어싱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다른 보기들은 참고적으로 체크를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365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도플러 중에서도 칼라 도플러의 프레임 레이트 개선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또한 자주 출제가 되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부터 해석해보면 칼라 도플러 검사를 복부 초음파에서 진행을 하고 있대요. 그런데 프레임 레이트가 너무 감소가 되어지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칼라의 프레임 레이트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정답은 C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칼라 박스 같은 경우는 신호를 얻고자 하는 범위를 지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범위를 줄여주게 되면 그만큼 해야 할 일이 줄어들게 되고 프레임 레이트가 개선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이하실 때는 칼라 도플러를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PW인지 어떠한 도플러 방식인지를 분간해 주시고 그것과 연관된 보기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366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인데요.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상당히 쉽게 풀리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캐로티드에 도플러 검사 적용하고 있는데 5MHz의 도플러 프리퀀시를 적용했고 그리고 PRF가 6kHz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뎁스는 4cm 정도, 샘플 볼륨은 1.5mm를 사용하고 있대요. 이 중에서 엘리어싱 프리퀀시가 어떤 건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표현 위에 문제에서 풀어봤죠. 나이키스트 주파수와 연관된 표현인데요. 여기 있는 값은 2분의 PRF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인자는 중요하지 않고 PRF 값만 잘 보면 되겠는데요.
2분의 6을 대입하게 되면 정답은 3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번에 있는 3kHz를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SPI 시험 자체에서 나오는 계산 문제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기 때문에 묻고자 하는 개념 정도만 잘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367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칼라 도플러 적용할 때 도플러 프리퀀시의 중간값이죠. 평균값을 만들어주는 테크닉은 어떤 건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암기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정답은 C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도플러 방식과 다르게 칼라 도플러에 나오는 속도값은 평균값이죠. 중간값을 얻게 되겠는데요. 이런 것 또한 칼라 도플러의 특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들하는 테크닉과 연관된 것을 물어본다면 C번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개념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368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전 강의에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파워 도플러에서 표현되는 것과 연관되는 키워드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워 도플러가 표현되는 것은 A번에 있는 앰플리튜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넘어가서 369번 문제 바로 보겠습니다. 그림이 주어져 있고요. 영상에서는 엔드 디아스톨릭 플로우 벨로시티가 잘 나타나지 않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올라오는 피크가 수축기 때의 파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끝쪽에 있는 부분들이 이완기 때의 파형인 디아스톨릭 플로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쪽 피크는 잘 나왔는데 아래쪽에는 끝쪽 부분이 정확하지 않게 보여지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떠한 컨트롤이 도움이 될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피크 쪽에 있는 신호는 강한 신호로 볼 수 있겠고요. 아래쪽에 있는 신호는 약한 신호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약한 신호를 보다 넓게 보기 위해서는 바로 필터를 줄여주는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에 있는 월 필터를 줄여준다.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필터를 낮게 설정하게 되면 낮은 신호가 더욱더 잘 관찰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370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스펙트럴 브로드닝이 영상에서 관찰이 되었답니다. 인터널 키로티드 아테리에서 도플러 적용했더니 이런 식의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어떠한 것과 연관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스펙트럴 브로드닝은 빠른 신호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터뷸런스 플로우에서 관찰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관련된 영상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영상이 주어질 수 있겠죠. 좁은 구간에 와르가 형성이 되면서 칼라 쪽도 엘리어싱이 형성될 수 있겠고요. 스펙트럼 보게 되면 내부에 밝게 채워져 있는 이러한 신호들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터뷸런스 플로우 연관이 있다는 점 그림을 통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370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뒤쪽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